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역학 관련 강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 강의 첫 시간에 예방의학과 역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역학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분포와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이완율, 즉 발생률과 유병률을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은 그 개념의 하나인 사망률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사망은 모든 인간이 운명적으로 갖는 최후의 경험인데요. 질병 발생을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사망의 계량적 표현에 대해서 사망 위험의 지역전 차이라든지 소집단가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역학 연구에서 사망의 계량적 표현과 그 측정치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 사망률의 측정. 두 번째로는 여러 인구 집단의 사망률의 비교. 세 번째는 직접 연령 보정. 마지막으로는 간접 연령 보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망률 측정에 있어서 사망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망률은 질병의 중증도, 즉 심각도를, 위험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 치료의 시간에 따른 효과성 여부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또 만약 질병이 위중하고 치명적일 때는 발생률을 대신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률은 어떻게 정량적인 표현을 할까요? 우선 연사망률의 개념을 보시면 연사망률이라는 것은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모든 원인의 사망자 총수를 당해의 중앙인구, 즉 한 해의 중앙시점 인구를 근사치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것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0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해당 연도 총 사망자 수가 나오겠죠. 그것을 해당 연도의 연앙 인구라고 표현하죠. 중앙 인구로 나눠서 곱하기 1000을 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사망률의 측정으로는 연령 특수 사망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연령별로 사망률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0세 미만의 어린이의 사망률을 계산한다면 1년간의 10세 미만 어린이의 모든 원인의 사망자 수를 10세 미만 어린이의 연항 인구로 나눠서 곱하기 1000을 하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는 질병 특수 사망률로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사망률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폐암의 연 사망률은 1년간 폐암 사망자 수를 모두 합쳐서 그것을 연항 인구로 나누고 1000을 곱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개념은 이제 치명률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망률은 많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고 또 치명률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두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라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명률은 특정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몇 프로가 특정 기간 안에 사망했느냐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망률과 치명률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겠죠. 질병의 중증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치명률은 중요하고요. 또 새로운 치료 효과 측정할 때도 활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치명률의 추이를 많이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는데요. 치명률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에서 사망한 수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사망자 측정의 개념으로는 비례 사망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에 설명드린 사망률은 하나의 레이시라는 개념인데요. 즉 시간의 기간 안에 얼마만큼의 사망이 이루어졌느냐의 개념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비례 사망률은 하나의 프로포션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비례 사망률은 사망의 주요 원인을 간편히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질병의 사망 위험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파이 모양의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예지만 심장 질환이 66.7%를 차지한다면 암은 몇 프로를 차지하고 기타 원인은 몇 프로를 차지한다. 이런 식의 사망률의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망률을 계산을 해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망률은
둘 이상의 인구 집단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표 4-7처럼 뭐 백인이라는 인구 집단과 흑인이라는 인구 집단의 1000명당 사망률을 비교를 해서 뭐 백인이 조금 더 높다 이런 식의 어떤 비교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또 한 인구 집단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뭐 정기라든지 후기 1년 중에서 이런 기간을 나눠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인구 안에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뭐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별 구분을 통해서 한 인구 집단 안에서의 어떤 비교도 해볼 수 있습니다. 표 4-8에서와 같이 백인이나 흑인이라는 두 인구 집단의 어떤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인구 집단 백인 내에서도 각각의 연령별의 사망률의 어떤 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간의 어떤 비교도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사망률을 비교함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어떤 단일 예측인자라고 볼 수 있는 연령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연령이 동일해야지만 사망률을 비교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표 4-9에서처럼 한 인구 집단이 있고 그 인구 집단의 정기와 후기의 사망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사망률이 정기에는 96명, 후기에는 126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구 집단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요. 정기가 오히려 후기보다 사망률이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인구 집단 내에서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와 토탈로 봤을 때의 이러한 사망률의 차이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답은 바로 인구 집단의 연령 구조 변화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70세 이상에서는 고요 연령층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데요. 정기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이 1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후기에는 20만 명으로 증가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 30에서 49세 연령층은 정기에는 50만 명이었다가 후기에는 30만 명으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령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전체 사망의 유의 변화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연령 구성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서 만약 연령 인구 집단이 구성이 같다면 정기와 후기의 사망률은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기와 후기의 인구를 더한 것을 표준 인구라고 표현을 했고요. 결국 이러한 연령 조정을 통해서 정기와 후기의 연령이 모두 합쳐진 180만 명의 전연령 인구 집단을 만들고요. 그것을 10만 명당 사망률과 적용시켜서 기대 사망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10만 명일 때는 12명이, 80만 명일 때는 96명이 될 수 있고요. 10만 명일 때 132명은 70만 명일 때 924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만 명일 때 406명은 30만 명일 때 1218명이 되는 기대 사망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의 기대 사망자 수는 2238명으로요. 표준 인구 집단 180만 분의 2238명으로 124.3으로 계산될 수 있고요. 후기의 연령 부종 사망률은 180만 명분의 1830으로 101.7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계산해 보면 보종 후의 계산은 정기가 후기보다 연령 부종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직접 연령 보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간접 연령 보정인데요. 간접 연령 보정은 각 연령별 사망자 수를 구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직업적 노출 집단을 연구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령별 사망자 수는 모르지만 일반 인구에서의 사망자 수를 알고 있다면 관심이 있는 인구의 각 연령층에 그 사망률을 적용을 해서 기대 사망자 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출된 계산은 표준화 사망비라는 개념으로 표현되는데요. 표준화 사망비는 관찰된 사망자 수를 기대 사망자 수로 나눈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1950년 미국에서 20에서 59세 백인 광부의 결핵 표준화 사망률을 계산한 예인데요. 우리가 결핵을 일반 인구에서
사망률로 계산한 각 연령별 그 사망률을 2번이라는 표시로 그 아래 다 쭉 계산된 표준 사망률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추정된 인구의 수가 1번이라는 항목 아래 광부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인 광부의 기대 사망자 수는 일반 인구와 동일한 사망 위협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면 1 곱하기 2가 돼서 3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요 기대 사망자 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토탈 기대 사망자 수는 181.09라는 기대 사망자 수가 나오게 되고요. 실제 광부 내에서 관찰된 사망자 수는 436명으로 181분의 436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 표준화 사망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사망비가 241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100과 같다라면은 그 관찰 사망자 수와 기대 사망자 수는 결국 동일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100을 넘었을 때는 실제 사망자 수가 기대 사망자 수보다 많다라는 걸 의미하고 100보다 작을 때는 실제 사망자 수가 기대 사망자 수보다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사망률의 계량적 측정과 표현에 관한 몇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산법이 좀 들어가서 약간 복잡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어렵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에는 질병 발생의 측정 이외에도 또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의 예후에 대한 표현을 그 방법과 또 생존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